통 큰 마늘을 얻기 위한 텃밭 농사 3월의 행동수칙 2가지.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 3월 21일 춘분절에 2차 추비하려고 마늘밭에 왔습니다. 3월과 마늘밭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텃밭 농사 우리 모두가 원하는 굵고 알찬 통 큰 마늘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 상태 하의 마늘이라면 굳이 인간이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잘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마늘은 인간을 위해 개량되고 또 개량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점에서 큰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개량을 통해 능력 밖의 국은 비대에 맞추어진 마늘은 이에 걸맞는 양분 섭취를 자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잎만의 탄소 동화작용으로는 영양생식기의 가공할 양분 섭취 요구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인위적인 양분 공급이 필수 요건이 된 것입니다. 마늘의 양분 섭취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추가로 비료를 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웃거름, 추비입니다. 이에 따라 웃거름은 언제 몇 번을 주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마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문 농가에선 비료와 영양제 등등 여러 가지를 섞어 적시에 잘 주고 있겠으나 텃밭 농사꾼들에겐 어려운 일이죠. 주말 농장인 경우는 더더욱 날짜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해빙기에 1회, 3월에 1회, 4월에 1회, 통합 3회를 주자는 거죠. 여기서도 해빙기는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곳 중부지방에서 저는 해빙기를 경칩 3월 5일경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우수경칩엔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니까요. 이때 부직포를 벗겨주고 1차 추비하고 토양 살충제 뿌리고 잡초 뽑고 여유가 된다면 물주기 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추비는 언제 할까요? 저는 1차 추비한 경칩 보름 후인 춘분절 3월 21일경 전후에 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 사실상 확실한 봄이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올해 이곳 춘분인 3월 21일의 낮의 길이는 밤의 길이보다 1분 짧은 11시간 59분간이었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추비는 4월에 한다 했는데 언제 할까요? 저는 춘분절 보름 후인 청명절 4월 5일경 전후에 합니다. 이것이 저로선 마지막 추비입니다. 이 방법은 날짜 세기와 기억에 둔한 제가 쓰는 날인지라 과학적 검증이 된 것도 아니기에 전혀 달리 하시는 번님들도 계실 줄 알기에 구원할 만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죠. 다만 해빙기 1회, 3월에 1회, 4월에 1회 정도는 최소한 지키심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개구리가 놀라 깨어난다는 경칩일 전후로 부직포 벗기고 1차 추비하고 그로부터 보름 후인 춘분절 전후에 2차 추비하고 다시 보름 후인 식목일이자 청명절 전후에 3차 마지막 추비 주자는 이겁니다. 경칩일에 개구리처럼 놀라 부직포 열고 춘분절, 청명절 맞으며 그 전후로 1부터 3차 추비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이건 저 개인적 의견이기에 권할 정도는 아닙니다요. 하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추비엔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맨 땅에 파종한 경우는 3회 추비가 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추비 횟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비닐 멀칭을 했으나 밑거름이 좀 약했다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횟수를 늘려 3에서 4차까지 추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추비를 언제 주느냐는 겁니다. 잘 알고 있듯이 마늘은 생육 전반기를 영양생장기간으로 제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더 많은 광합성 작용을 위한 연면적 확대에 주력하기 위해
잎과 줄기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한 자식과 같은 뿌리엔 관심이 적습니다. 영양생장 기간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때서야 자식 생산, 즉 뿌리 키우기에 돌입하는데 우리는 이때를 생식생장기라 합니다. 헌데 이때 외부에서 맛있는 음식을 자꾸 주면 생식생장을 멈추고 다시 영양생장으로 변하여 제2의 영양생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뿌리로 양분이 가지 못해 구근이 작게 되고 벌마늘이 될 염려까지 생깁니다. 통큰 마늘을 얻는데 일단 실패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영양생장을 하고 언제부터 생식생장을 하는지 그 날짜를 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요. 이것은 지역, 환경, 토질, 시비량, 관수량, 기후, 종자가 한지형이냐 난지형이냐는 등등에 따라 변화가 많을 것이라는 짐작은 합니다. 때문에 우리네 같은 아마추어 텃밭 농사에선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택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그것이 식목일 청명절로 잡자는 거죠. 물론 4월 중순까진 괜찮다는 말도 많이 들었으나 저는 과유불급보다는 조금 아쉽고 모자라는 쪽으로 그 날짜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또한 남부지역 난지역 마늘에선 마지막 추비를 3월 안에 끝내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추비의 양에 대한 FM은 있겠으나 저는 지금껏 한 번도 비료를 저울에 달아 뿌린 적 없습니다. 그냥 한 움큼 쥐고 설렁설렁 흩뿌리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으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격언대로 약간 적다 싶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차 추비가 끝났으면 반드시 또 챙겨야 할 부분이 물주기입니다. 추비는 비오기 전날이나 비를 맞으며 주는 것이 좋다는 전설적인 말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날짜 맞추다 보면 1부터 3차 추비 터울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비료 뿌리고 물주기 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비 때문에 물주기가 필요하단 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적 특성인지 모르겠으나 상습적인 봄 가뭄 염려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4월 20일경에 들어오는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 마른다는 속담이 다 있을까요? 3, 4월은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강수량이 풍부한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마늘농사 지침서엔 4월과 5월에 걸쳐 집중적인 물관리를 한다고 하나 제 경험으론 3월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처럼 봄가뭄이 계속된다면 어쩌면 추비보다 물을 한 번 더 주는 것이 더 우선이지 싶기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제 아무리 알찬 양분 섭취를 했다 해도 운송수단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양분을 얻으면 뭐합니까? 운반해줄 물이 없는데. 사람도 음식 없이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나 물이 없으면 버티는 기간이 아주 짧아진다 합니다. 식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주기는 통큰 마늘을 예약하는 보증수표와 다름없을 겁니다. 단 과습은 금물, 당연지사고요. 텃밭 위치나 자신의 스케줄 때문에 자주 관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낙엽, 볏짚, 톱밥, 완겨 등을 수북히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퇴비를 덮어주십시오. 퇴비가 영양생장을 부추기는 웃거름 역할을 할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퇴비는 워낙 속도가 느린 완효성 비료인지라 걱정을 조금 덜 수도 있고 가뭄으로 바짝 마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비가 충분히 와 해갈이 됐다면 퇴비를 걷어내면 더 좋지 싶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떡하나요? 옛적 우리 어머니들이 심한 가뭄엔 맨 땅을 호미로 긁어주거나 작물에 북을 주는 모습을 떠올리시고 그걸 하시면 됩니다. 땅을 호미로 이리저리 긁어주시거나 흙을 어느 정도 덮어주시면 그래도 상당한 가뭄은 견뎌낼 수 있지 싶습니다. 2차 웃거름 주기와 물주기 이외에도 잡초 뽑기와 병충해 방지약 살포 등이 있겠으나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라 패스하겠습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2차 추비에선 질소분의 양을 줄인 NK 비료를 쓰는 게 좋습니다. NK 비료가 없다면 그냥 쓰시던 복합 비료를 대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소 비료를 주시면 절대 안됩니다.
또한 마늘이 워낙 좋아할 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과 저장성에도 큰 도움을 주는 유황과 칼슘 성분도 가능하다면 함께 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고로 칼슘을 주신다면 붕사도 함께 주시면 칼슘 흡수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